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7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망에 대해 사실 누가 이길지 모른다면서도 약간의 희망사항을 섞어보자면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유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유 이사장도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방송이다 보니 말을 많이 아낀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디 감히 윤석열 따위와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방송된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정치합시다2에 나와 2030 여성의 전략적 투표, 이재명 지지층의 적극적 투표가 뒷받침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뭐 사실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희망사항을 섞어서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판세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아직 덜 반영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의 지지율에 아직 덜 반영된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그 젠더 갈라치기 식으로 해서 2030 남성표를 끌어오는 데 주력했던 이준석 후보 대표의 행보나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나 선거 공보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소위 20대, 30대 남성들의 관심을 좀 받기는 했는데 그의 대가가 따르거든요. 그렇게 갈라치기 하는 데는. 근데 이제 이 대가를 치러야 될까 아닐까가 지금 아직은 좀 불확실하긴 한데 가능성의 영역으로 20대, 30대, 2030 여성들의 전략적 투표. 이 가능성 하나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선거는 기본적으로 전쟁과 비슷해서 보병이 끝을 내는 거예요. 보병이 적진을 점령해야 끝나는 게 전쟁이거든요. 뭐 미사일, 항공기 이런 게 아무리 웃어도 결국 보병이 땅을 점령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표는 누가 이기냐 하면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가가 이제 마지막 승부를 좌우하는 건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절박하다고 봐요. 이제 그런 요소 있어서 그래도 반반인데 그래도 500원 걸으라 하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거는 게 조금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 그렇게. 유 전 이사장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판세를 판단하게 되는데 아직 덜 반영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덜 반영된 요소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특히 젠더 갈라치기식으로 해서 2030 남성표를 끌어오는 데 주력했던 국힘당 이준석 대표의 행보,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소위 이대남, 2030 남성의 관심을 받긴 했는데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고 말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은 국힘당이 그렇게 남녀를 갈라치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될지 아닐지가 아직 불확실하긴 하지만 가능성의 영역으로 2030 여성들의 전략적 투표, 이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선거를 전쟁에 비유하면서 보병이 적진을 점령해야 끝나는 게 전쟁이다. 미사일, 항공기 이런 게 아무리 우세해도 결국 보병이 땅을 점령해야 한다며 이 후보 지지자가 투표에 더 절박해 적극적으로 투표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유 전 이사장은 투표는 누가 이기냐 하면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서 이기는 것이다. 두 후보 지지자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가가 마지막 승부를 좌우할 것이라며 이 후보 지지층이 윤 후보 지지자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절박하다고 본다고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다만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누군가 500원을 걸라고 하면 이 후보 쪽으로 거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는데요. 이에 진행자와 패널들이 좀 더 크게 걸라고 농담을 건네자 저도 자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 있으면 500만 원 이렇게 하겠지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능력도 자질도 안 되는 산무한 자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미래로 나가느냐, 과거로 되돌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반드시 투표하셔서 과거로의 회기만은 함께 막아주셔야 하는데요. 솔직히 누굴 찍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의 연설은 지난 23일 울산중앙시장 앞 선거 유세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한 발언입니다. 물론 자신의 지지를 위한 연설이었지만 흡사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를 지칭해 하는 말로 회자되며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찬조 연설이라고 해도 그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유권자의 후회로 남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안철수 후보의 대권 완주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께 제가 묻습니다. 정권 교체 왜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결같습니다. 더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정권 교체 필요하다. 우리 부울경이 더 잘 사는 지역 되기 위해서 정권 교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 부울경이 더 잘 살지 못한다. 오히려 더 나빠진다. 그러면 정권 교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정권 교체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더 좋은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부울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권 교체는 그걸 위한 수단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온통 힘을 쏟은 다음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무슨 주술에 쉬인 듯, 무슨 마법에 걸린 듯이 정권 교체만 되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잘 사는 부울경,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울경을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문가들 중에서 제대로 아는 전문가를 뽑을 머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머리 안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또 엉터리 전문가 뽑아서 우리나라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이번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말로 답답한 일은 이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떨어뜨려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게 패배주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대방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망가집니다! 또 그럴 겁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자른 손가락이 10개도 넘어서 더 자를 손가락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 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상대방 떨어뜨리려고 자격 없는 사람 뽑으면 우리나라 망가집니다. 오히려 자격 있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살릴 사람 뽑으면, 그런 용기를 가지면 그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결국은 내가 뽑은 자격 있는 사람이 당선됩니다.